일단은 그러면 피타고라스 부분에 대한 스텝 3부터 단원 마무리까지 질문 좀 받고 넘어갈까요? 2학년 거부터 순서대로 채울게요. 2학년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3학년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거 최고 득점에서 스텝 3랑 스텝 C였나? 랑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 부분에서 질문하실 거. (122쪽까지) 숙제 내드렸어요. 어디부터? 118페이지였을 거예요. 그치? 118페이지에서부터 122쪽까지 페이지 이야기하시고 번호 불러주세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119쪽에 5번. 네, 계속 불러주세요. 있으면. 6번도. (120페이지에) 3번. 네, 일단은 요 정도 받고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오른쪽 5번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6cm인 정사각형 ABCD의 한 꼭지점 B가 AD 위에 오도록 접은 겁니다. AP 대 AB가 3대 4라면 CR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 5번 둘, 넷, 여섯, 여덟. 크게 그리지 뭐. 둘, 넷, 여섯, 여덟. 요렇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요렇게 되도록 접었답니다. 여기는 어디야? 요렇게인가 해서 직각이면은 여기죠. 자, A, B, C, D B 다시 E, F, P, Q, R P, Q, C 다시 R 이라 할 때 지금 C 다시 R 요 부분에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변의 길이는 16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보기는 3대 4랍니다. 3대 4예요.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하여 3대 4대 지금 내가 그때 그리고 여기서 하나 했던 게 뭐였냐면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이거 앞에서 해놨던 얘기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습관적으로 나머지 양쪽 끝에다가는 동그라미 X 박아주시면 닮음 찾는 게 생각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어요.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X를 그어보시면 얘도 똑같이 둘이 서로 닮음이라 3대 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 얘가 이제 5인데요. 이 3대 4대 5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실질적인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 뭐랑 똑같으니까 PB'의 길이와 PB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8a가 16이구나. a는 얼마? 2가 되는구나. 즉, 요 한 면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3 대신에 6, 4 대신에 8, 5 대신에 10을 써주면 되겠다. 그러고 그럼 지금 요 3부분이 8이라고 한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8대 dr의 길이가 3대 4가 된다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뭘 보면 되냐면 여기 3대 4대 5거든요. 이쪽만 보시면 돼요. 8대 dr 말고 b-r의 길이가 3대 5이다 라고 놓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b-r의 길이가 3분의 40이 나올 거고 이 남은 cr의 길이는 16에서 3분의 40만큼을 뺀 길이가 되겠네요. 항상 습관적으로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이제 뭘 하라고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아니면은 정삼각형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나와도 동그라미 x 써두시면 좋아요. 60도라는 표현이 있거나 90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러면 동그라미 x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시면서 둘의 합이 뭐 60도 혹은 90도 혹은 45도 이런 것들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6번은 생각보다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얘는 뭘 이용할 거냐면 이걸 그대로 이용할 건데요. 어떤 한 점 P에 대하여 네 꼭지점까지 연결한 길이를 P에서 A까지, B까지, C까지, D까지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한다? P A 제곱 더하기 PC 제곱은 PB 제곱 더하기 PD 제곱이 성립한다 라고 풀이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단지 요 상태에서 요 부분이 잘려서 옆으로 늘어난 겁니다. 저 그림은. 지금 문제에서 PQ와 BC가 평행하다고 했는데 그 PQ와 BC가 서로 평행하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5칸, 6,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길어졌다면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 상황처럼 점을 그대로 찍었을 때 여기 PQ라고 하면 돼요. 평행. 그럼 여기는 실제로 이 길이 없던 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AB, CD에서 AP, BP, QC, QD 얘랑 이 공식을 쓴다는 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CQ의 길이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PQ의 길이 몰라도 되지 않아요? 알 필요가 없죠. 네. 그냥 잘라버리면 여기를 이렇게 지워서 붙여버리면 옆에 있는 모양이 나온다는 게 풀이의 해법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진짜 옛날에는 되게 많이 썼던 개념인데 옛날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시절에 얘네는 1학년은 시험 안 보죠. 내가 학원 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1학년 애들도 시험을 봤거든요. 1학년 1학기부터 시험을 막 봤거든. 그럼 그때는 이제 뭐가 중요했었냐면 이 원뿔이라고 하는 거에 입체도형을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주로 배우잖아요. 그 입체도형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전개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면서 배웠던 단어가 맨날 기억이 안 나요. 이걸 투사?
아니 투시? 아닌데 뭐라 그러죠 그거? 투과? 아니 요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집 뭐 예를 들어 사각형을 그린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요렇게 그릴 때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뒤에 나오는 얘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 뭐라고 하지? 이걸 무슨 투사도? 아닌데 무슨 도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가르친 지가 지금 한 6년이 넘어가가지고 6년인가 7년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아, 쌓기나무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 이렇게 보는 거. 투사? 아이씨, 몰라. 자, 어쨌든, 전개도라고 하는 입체도형의 전개도, 그러니까 원뿔 같은 경우에 부채꼴의 전개도 중에서 사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심화과정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본 응용과정 정도만 돼도 외워야 되는 공식이 몇 가지가 추가돼요. 예를 들어 그 원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그릴게.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원뿔이 있다고 해봐. 여기서 요렇게 원뿔 하나, 원뿔 하나. 이씨, 원뿔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원뿔 하나가 있을 때 요 안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요 높이를 H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때 직원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원뿔이라고 얘기하냐면 원뿔이라는 거의 조건은 뭐야? 밑면이 원인 뿔 모양의 도형을 원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뿔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원의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원뿔이라고 해요. 요렇게 세워놓은 것들 같은 경우도 원뿔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 사각뿔, 삼각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정다각뿔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뿔보다는, 그 사각뿔보다는 정사각뿔이라고 얘기해요.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그 옆면이 모두 다 합동이라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원의 밑면의 무게중심에 떨어지는 도형을 그 정다각뿔이라고 하는 것처럼 얘도 직원뿔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지금은 그냥 원뿔이라고만 나와 있을 거야. 그때에 써먹는 공식들 중에 몇 가지가 건널비는 순식간에 많이 피곤하구나. 야, 5초 만에 잠드는 건 반칙이잖아. 내가 소리를 오늘 지르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소리를 못 지르겠는데. 얘들아, 저기요, 헤이 헤이. 어허, 오케이. 네가 생각한 게 맞아. 자, 여기에서 크게 봐야 될 것들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겉넓이는 뭐죠? 밑넓이 하나랑 옆넓이 하나죠. 밑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으로 구해요.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모선의 길이와 반지름이 있으면 얘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혹시 아세요? 알면 옆면의 넓이, 이거 지금 30초 내로 대답할 수 있으면 제가 음료수 하나, 싸구려지만 제가 좀, 네. 2분의 1 R L 반지름 제곱하고 곱하기 360 주라.
아니요. 2분의 1 RL 아니요. 2분의 1 RL은 여기서 쓰는 공식이 아니에요. L제곱. 나 지금 여기 있는 이 중심각 안 알려줬어요. 중심각 없이 구하는 공식 하나 있어요. 땡. 자, 뭐냐면요.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L이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네가 말하는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요 길이를 L이라고 놓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요 넓이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인데요. 그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에다 이걸 집어넣으려면 2분의 1 곱하기 R 대신에 반지름의 길이 L 대신에 요 호의 길이는 뭐와 같아?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 2 파이 R을 대입하시면 요게 사라지면서 파이 RL이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 파이 RL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럼 요거 이용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게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식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공식화해서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1학년 2학기 때는 썼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그렇게 그냥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뭔지 보여드리자면요. 그냥 공식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결국엔 뭐냐면 x라고 하는 애는 L분의 R 곱하기 366.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공식을 똑같이 한번 적어본다면은 2파이 곱하기 L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하는 애가 2파이 R과 똑같아서 뭐 호의 길이는 원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 보신다면 뭐 X라고 하는 애는 L분의 R 곱하기 360이라는 식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외우라고 했었는데 아마 니네 이거 내신 대비까지 안 했으면 아예 애초에 보지도 않는 공식일 겁니다. 저거는 그렇게 딥하게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요 공식이랑 중심각의 크기 이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뭘 구할 수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 높이가 6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래요. 아, 모선의 길이는 얼마구나? 10이구나. 바로 확인 가능하죠. 피타고라스니까 너무 당연하게 10이라는 거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중심각의 크기 물어봤으면 몇 분의 몇? 10분의 8 곱하기 360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88입니다. 네. 원칙상으로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16파이가 뭐 100파, 20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뭐 이런 걸로 계산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바로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삼각비까지 배우신 입장에서 내가 자 블라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특수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98% 정도는 다 뭘 이용하는 거다?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할 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물론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닮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닮은 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죠? 그것도 넘어가게 되면 거의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 삼각비를 쓰기도 하지만 삼각비 자체도 특수한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그 특수각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럼 그 경우를 제외하고서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뇌를 잠시 꺼내 놓으셔도 될 정도로 뭘 하면 된다? 피타고라스 쓰시면 된다. 그럼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으려면 어딘가에 숨어있는 직각삼각형을 찾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차피 삼각비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완전 초초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언제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뇌를 꺼내놓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뭐랑 같다고? 아, 직각삼각형부터 찾는 거구나. 피타고라스 써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연습 문제에서 질문을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혹시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있어? 없어? 괜찮아? 네,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것들 있으시면 따로 질문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하고, 나한테 아직까지 질문하는 게 조금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좀 낯을 가리면서 자기는 해설지 보고 해결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거고 무식한 겁니다. 왜? 니네들 중에서 답지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뭔 얘기만 하면은 다 티처스에서 나왔던 얘기 같아서 내가 먼저 하던 얘기거든? 티처스 방송하기 전에? 내가 먼저부터 하던 얘기인데, 나는 진짜 약간 똥꼬집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똥꼬집 같은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고집이 있었어요. 내가 가르칠 때가 아니라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맨날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야. 내가 만약에 한 번 봤어. 나 이 문제 못 풀어? 나 왜 이 문제 못 풀어? 아니야, 나 이 문제 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해서 들러붙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못 풀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너 좀 이따 다시 봐. 너 좀 이따 봐. 그리고 일단 잠깐 비켜. 그리고 양 옆에 있는 문제들 혹은 그 근처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풀 수 있는데 왜 쟤는 못 풀지? 쟤는 뭘 이용해야 되는 건데, 여기선 뭘 이용해야 되는데 저기선 뭘 안 이용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다시 봐. 그리고 또 못 풀어. 그러면은 씩씩거리면서 뭘 봐? 답만 봐. 답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딱 하나예요. 아, 답 쓰고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왜 이 답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보다 이게 정말 이해가 빠를수록 나중에는 고등학교 올라갈 땐 더 해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학년 1학기 과정 제곱근과 실수, 그 다음에 곱셈공식 인수분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라고 하는 한 학기 분량에 대한 내용이 고등학교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추가되는 내용 제외하고 요 내용으로만 따지면은 중앙고사 범위의 반도 안 돼요. 절대로 외워서 푸는 거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풀면은 절대 그 문제 다시는 못 봐요. 내신에서건 수능에서건. 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드리자면, 소단원 단원명으로 불러드리자면 1단원이 다항식의 계산, 2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3단원이 인수분해, 4단원이 복소수, 5단원이 2차 방정식, 6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고요. 보통은 이 6단원까지나 아니면 7단원까지 들어가서 중간고사가 정리가 돼요. 이게 중간고사 범위예요. 참, 이 7단원 내용은 3, 4차 방정식입니다. 3, 4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원이라서 3, 4차 방정식과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만큼에 대한 내용이 중간고사 범위인데, 그럼 선생님 3학년 1학기 내용이랑 똑같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 곱셈 공식도 4개를 포함한 10개. 인수분해 공식도 4개를 포함한 10개. 그 10개씩 나오는, 그러니까 양이 일단 단원당 배워야 될 양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그 단원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거 뭐라고요? 다항식의 연산. 이거 곱셈 공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다가 추가돼요. 그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새로운 개념이고요. 3단원 인수분해. 자, 추가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단원 복소수. 제곱근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또 이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근각의 수화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막 여러 가지들 이용하는 것들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싹 다 3학년 1학기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더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분들 2차 함수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할 때, 함수를 할 때 절대 무조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최종 버전은 다 함수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2차 방정식은 뭐 구하는 거게? 2차 함수에서 x절편 구하는 게 2차 방정식 아니야?
그렇잖아. 이 식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거에서 얘 대신 y 대신에 bx 더하기 c가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이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0이라고 하는 거 y에 교점이 생기는 거라 y는 0과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y는 0을 뭐라고 그러죠? x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 x절편 찾는 거고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함수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결국엔 다 함수로 시작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그래프가 약한데요. 안녕. 수학 포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2차 함수 그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함수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너네들이 그 3학년 1학기 과정이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잽도 안 돼요, 고등학교 과는. 절대 중학교 때 공부하던 식으로 틀리면 외우면 되지, 푸는 방법 외우면 되지, 선생님이 알려주면 외우면 되지, 어떻게든 외우면 되지 라고 얘기하시면요, 여러분들 가능해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어느 학교로 가더라도 1등급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동아 36 말고는 공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동아 36 가서 2등급, 3등급 애매하게 받을 것 같다고 걱정하는 애들이 거기 가서 1등급 경쟁하기 싫다고 모든 학교에 1등급에 다 가서 자리 잡고 있어요. 어차피 그거 뚫고 1등급 나오는 거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다른 학교 1등급 애들은 동아 가면 한 1.5등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정도. 그래서 네, 결국에는 동아 36 애들이라고 걔네들만 짱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도 1등급은 다 깔아놓거든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공부하시면 그 1등급 절대 못 들어요. 애초에 하루에 6시간씩 수학 공부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다른 과목은요. 영어도 3배, 국어도 3배, 사회도 3배, 과학도 3배, 모든 과목이 다 3배에서 4배씩 늘어나는 거에서 여러분들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면 다 날아갑니다. 실제로 전교 1등,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제 첫 학원이 제가 과학 가르칠 때였거든요. 2011년에 너네가 몇 년생이냐? 10년생. 니네가 응애 하고 있을 때 나는 학원에서 이제 첫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과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을 진짜 많이 욕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나 쪽집게라서 중학교 시험에 한 달 동안 50개를 외우라고 시켜요. 문제 유형을. 그림 50개를 주고 외우라고 시켜. 그럼 100점이 나와. 그럼 무슨 타이틀이 붙어? 와, 명강사. 야, 쪽집게. 야, 저 학원만 그거면 100점 나와. 그만큼 무식하고 멍청하게 가르치는 학원이 어디 있어. 가르칠 능력이 안 되니까, 이해시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외우라고 시키는 거지. 결국엔 그렇게 해서 100점 찍던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70점 초반 나오면서 쌍욕하고 나가더라. 그리고 그렇게 쌍욕하고 나간 애들 중에서 그 당시에는 이과 문과가 있었으니까 이과 선택한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과학 가르칠 때였으니까 과학 가르치는 그거 보면은 얘는 사회보다 과학을 너무 잘해. 얘는 누가 봐도 이과 계열이야.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지났을 때, 선생님, 뭐 잘 지내세요? 자기 지금 어느 학교 다니고 있어요? 막 얘들이 지금, 제 첫 제자들이 몇 살이지? 지금 28, 29살 정도 돼 있는데, 그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가끔 연락해가지고 몇 번 술 사주고 그랬었는데, 걔네들 중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과 간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한 2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왜? 수학을 못 하겠대요. 외워서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해를 한 적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도 안 오고 그냥 아예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도 그냥 이렇게 이게 가늠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수학 포기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이공계열, 이과 계열에서 문과 계열로 가면 수학을 안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디? 좀 서울에서 좀 많이 멀어지면 다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네, 개념 이해가 필요하면 외우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시는 거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외우는 게 쉬워요. 편하고요. 여러분들 외우는 게 이해하는 것보다 쉽거든요. 머리를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한다? 나중에 쓰나미로 몰려온다. 자, 그러면은 오늘 3학년 2학기 질문 받긴 해야 되는데 129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한 거에서 혹시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B1에 뭐? 116-2번? 113-2번 129-1번 118-1번 1번 128-1번 시작하겠습니다. 113-2번 예? AT 대 TB의 길이 구하라. 이거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림을 원을 좀 안 그릴 수 있으면 안 그리고 저기 그 삼각형만 그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2 4 A B B T P 예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 내가 뭘 찾으라고 했었냐면 113-2번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찾으라고 했었냐면 반드시 공식을 외우지 마라. 공식을 외우는 건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지만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접선과 할선이라는 개념에서 뭘 보여줬었냐면 저편각의 크기는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아서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 누구랑? A, TP랑 삼각형 T, BP랑 서로 닮음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AT 대 T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건데 그러면 둘 사이에 닮은 비를 물어보는 거구나. 근데 우린 이거 구할 수 있거든. 뭐? PT제곱은 PB 곱하기 PA. 그럼 요걸 구해버리면 몇 곱하기 몇이라서? 4 곱하기 16이라서 4 곱하기 16이라는 애가 PT의 제곱이야. PT는 얼마구나. PT가 8이 나온다고 한다면 몇 대 몇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누구? AP 대 TP 뭐 혹은 TP 대 BP 이런 식으로 길이비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6-2번 보겠습니다. 116
20-2번도 지금 애당초 닮은 표시가 없는 삼각형이긴 하지만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닮음이구나 라고 할 만한 거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뭘 볼 수 있죠?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각 P를 이용해서 삼각형 BT와 삼각형 TA가 서로 닮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PA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해놓고 여기가 10이라고 나오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7이라고 할 때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PT 12 대 PA는 PB X 플러스 7 대 PT 12 뭐 이런 식으로 굳이 B를 쓰지 않고 이거 제곱의 PT 제곱은 PA 곱하기 PB 라고 쓰지 않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116-2번이었습니다. 118-1번 가겠습니다. 118-1번 왜? 이거 왜? 이거 야 규현 왜? 공식 한번 불러봐. 몇 곱하기 몇에? 뭐의 제곱은? 6의 제곱은? 뭐랑 같아? 5 곱하기 5 플러스 Y 또는 X제곱이랑 같잖아. 뭐라는 거야 이거? 다음 128-1번 이거 혹시 질문하신 분 128-1번 질문하신 분아 정말 미안한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공식 안 외워놨냐? 맨 마지막에 있는 공식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말이다. 원이 있을 때 옆에다 그려야겠다. 정말 갑자기 가슴께가 답답해지는 게 몰라. 그냥 이거 아마 제가 알려드렸을 건데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이 있고 원의 중심까지 연결해서 뭘 그려주면 여기에 보조선을 그리면 (128-1번) 질문하신 분 주목. 지금 여기 A, B, C, H에 대해서 D라는 걸 그린다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랑 닮음인지를 찾으라고 했죠. 계속 얘기하지만 닮음인 애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직각이 돼서 삼각형 ABH와 삼각형 ADC와 닮음이 됩니다. 무슨 닮음? 네, AA 닮음입니다. 90도와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요. 지금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지름을 하나 여기 포함하는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CD의 보조선을 그려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AB의 길이가 8루트 2. 그 다음에 저기 AC가 8, AH가 6이라고 한다면 공식이 공식이 아니라 닮음으로 봐요. AB 대 AD는 AH 대 AC다 라고 놓고 AB 대 8루트 2, AD는 AD,
AH는 6대 AC 8이다. 그럼 AD라는 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한 방에 계산 가능하겠죠? 이거는 공부 안 하셔서 질문하신 겁니다. 죄송한데. 이거 공부했는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개념 공부 안 하고 문제 풀지 마세요, 제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념을 머릿속에 남겨놓기 위해서 그걸 써먹는 법을 보여주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앞뒤가 반대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개념을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 연습을 통해서 남기기, 마치 영어 같은 경우는 예문, 지문 같은 거 보듯이 그런 거 보면 더 기억이 잘 난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개념을 남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문제 틀리면 오답 보라고 하는 이유도 뭐야? 개념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념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자, 129-1번 AB의 길이를 지금 뭐 하라고요? 저 129-1번도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식 어떻게 세우라고? 삼각형 하나 생략하고 그리자면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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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를 C라 하고 A라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B라 한대요. 그러면 식 어디다가 보조선을 그려서 여기 ABC HD라고 할 때 CD에 보조선을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CD에 보조선을 연결해주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삼각형 ABH와 삼각형 ADC가 서로 닮음이 된다고요. 서로 닮음이 된다고요. 그렇게 닮음이 되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AB 대 AD가 AH 대 AC다 라고 놓고 해당하는 거 길이 다 잡아서 집어 넣으시면 나옵니다. 끝. 마침 딱 쉬는 시간이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통계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단어는 이제 대표값과 삼포도 그리고 상관관계까지 한 세트로 붙어 있는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 거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와 공통수학 1에 있는 순열과 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라고 하는 애는 얘도 요 두 개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심화 과정을 두 개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지금 저 대표값과 삼포도라고 하는 통계 단원이 똑같이 확률과 통계에서도 한 번 더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누구야 이거? 도양 좋아요. 아씨 몰라, 새로 뽑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 시험 보러 와가지고 제대로 있네. 재밌고 그거 뭐야, 미분계수 볼겨 아니면은 저기 최대 최소 볼겨? 그럼 너는 요걸로 다시 보자. 아우 죄송해요. 저희가들 한 명 한 명씩 자꾸 토너먼트 하듯이 와가지고 시험 받은다고 썩을. 됐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다시 한번 마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중에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 자체가 너네 그 수능 필수 과목이 됐죠.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확률과 통계냐 아니면 미적분 2 이거냐 선택을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너네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될 거다. 물론 이공계열 쪽을 당연히 생각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의대든 어디든 이렇게 노려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적분 2라던가 기하라고 하는 단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배우는 이런 내용들은 수능과 직결된 기본 베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까먹으시면은 안 돼요.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대표값이라는 게 뭔지부터 확인을 할 건데요. 대표값이 뭐게요? 난 이 글씨, 표가 맨날 이렇게 글씨가 안 써져요. 대표값. 대표값이라는 거의 정의는 그겁니다. 자료나 별량을 대표하는 값을 이야기해요. 별량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1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별량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그래, 니네는 1학년 2학기 때 공부를 안 했을 테니까. 자, 별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수로 나타나는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시력, 발 사이즈, 몸무게, 키, 성적,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자, 좋아하는 야구팀의 선수 등번호. 이건 별량이 아니에요. 숫자로 나타나지만 얘는 별량이 아닙니다. 그걸 별량이라고 한다면 별량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저는 5번을 좋아해요. 이 학생은 9번 선수를 좋아해요. 그럼 니네 둘은 7번 선수 좋아하는구나. 5번이랑 9번 합쳐서 평균인 7번 선수 좋아하는구나 라는 헛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번호 선수 등번호 같은 경우에는 별량이 아닙니다. 그럼 별량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좀 하셔야 해요. 그렇게 별량들 중에서 별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은 크게 3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2가지는 새롭게 배울 건데요. 뭐냐면 제일 많이 써먹는 대표값 평균입니다. 평균은 언제 처음 배우게요? 4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5학년까지 가르쳐 봤는데 5학년 때는 그거 안 배우거든요. 이미 다 애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5학년 과정에서는. 그런 거 보면은 4학년 이전에 배우는 것 같아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나눠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좀 더 그럴싸한 단어를 이용해서 써보면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어 준 값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2개면 2로 나누고 10개면 10으로 나누고 100개면 100으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값이 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이 가장 대중적인 지표가 되지만, 대표값이 되지만 얘가 만능은 아니에요. 왜 만능이 아닐까요? 이런 경우 어때? 너네를 데리고 내가 가서 우리 5명이서 수능을 보고 오는 거야. 지금 너네는 수능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일자로 찍거나 이제 적당히 눈물을 흘리면서 대충 보고 나오겠죠. 수학만. 근데 이제 나는 저 신났구나 하면서 막 열심히 풀어서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점, 뭐 한 15점, 뭐 한 12점, 뭐 한 10점 이렇게 되는 애랑 95점 이렇게 나왔어. 나 뭐 하나 틀렸나 봐. 그러면 이렇게 5개의 평균을 구하면 그건 누굴 위한 평균이냐? 어디를 나타낼 수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값이 될까? 아니면 얘의 특징이 드러나는 값이 될까? 둘 다 안 될걸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 만약에 요새는 타자 속도 많이 느려졌다면서요. 옛날에는 타자 속도 엄청 중요하게 막 해가지고 우리 때가 막 진짜 400, 500, 막 600, 700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막 200, 300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막 이게 따깍따깍 쓴다면서요? 오히려 이 자판에 익숙해져서 요걸로 쓴다면서요? 뭐 그렇대요? 뭐 잘 몰라요. 몇 타 나와요? 320 정도. 그니까 오늘 몇 타 정도 나와요? 나 미리 얘기하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250타 나왔어요. 제 영어 타자는 게 몰라요. 아, 영타는 원래 느려요. 영타는 원래 대부분 다 느리지 않나? 저는 심각하게 내려가지고. 영타가 몇 정도 나와요? 저 100살 정도. 100 살짝 넘어요? 그럼 아마 한글로 따지면 한 250타 조금 넘어갈 거예요. 그 정도 250에서 300 조금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기 수준 어때요? 4, 500? 꽤 잘 나오네요. 아예 배웠었어요? 몇 타 정도 나와요? 200 정도? 자, 그러면은 지금 선이 점수를 좀 확 깎아서 우리 200 정도라고 한 그 언저리로 한번 좀 생각을 할게요. 200이 한 명이 있고, 자, 250 언저리라고 했으니까 250 언저리. 그 다음에 이제 300 언저리. 그 다음에 이제 서은이가 여기 이제 50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자, 우리는 그 익명의 누군가를 추가해서 150 정도를 추가. 그 다음에 또 한 100, 뭐 한 200 정도를, 한 220 정도를 하나 추가하고, 한 170 정도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 중에서 한창 우리 때 타이핑이 진짜 할 때 뭐냐면, 혹시 그거 속기사라는 얘기 혹시 아세요? 속기사라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 그대로 쳐주는 거거든요. 요새는 속기사가 아마 이제 곧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AI가 하도 좋아져가지고 그 청취하는 그게 점점점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조만간 속기사가 없어질 건데, 그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버튼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눌러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닥 해갖고 보통 한 1500타 정도 나오거든요. 1000타 이상 나와야 그 속기사 시험을 통과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 1000에서 1500 정도 나온대요. 또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1800 뭐 이 정도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진짜 정말 딸깍,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닥 하면은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그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쓰는데 뭐 5초인가? 10초인가? 이거밖에 안 걸린대요. 그 정도로 되게 엄청 빨리 쓰는 사람들이 속기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키보드도 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키보드 쓰거든요. 그 버튼이 2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여 버튼이랑 이 버튼이랑 누르면 가가 써졌다, 이렇게 쓰면은 뭐 개가 써졌다, 아니면은 여기에 단축키 지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아예 한 단어가 나온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되게 비싼 키보드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쿼티 키보드
기준으로 내 친구, 내 중학교 때 동창, 같은 반 애 중에서 하나가 무슨 진짜 정말 타이핑이 미친 듯이 빨랐어요. 우리 때 진짜 정말 옛날에는 막 그런 타이핑 같은 경우가 자세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정 수준 이상이 측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게 보통 980 이상인가? 그러니까 측정 불가가 떠요. 에러가 떠요. 걔가 한글로 측정 불가가 뜨고요. 영타로 800인가가 나오더라고요. 미친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그 혹시 연습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컴 타자 연습 이런 데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별 해는 밤. 모르는구나. 보통 타자 연습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와서 무작위 한글 연습하면 처음에 나오는 별 하나에 나의 마음과 별 하나에 어머니 어쩌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정말 그냥 게 좌좌좌좌좌좌좌좌 하고 쓰대요. 그 친구가 이제 있다고 칠게요. 자, 좀 더 극단적으로 낮춰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한글을 이제 타이핑을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120, 100, 150 요렇게 되는 애들하고 요렇게 한번 평균을 내보자고요. 130까지 할까? 130. 자, 그럼 요거 합이 얼마지? 250, 400, 500, 1500. 1500을 5로 나누면 얼마죠? 자, 300이라는 애는 얘네를 대표하는 값입니까? 얘를 알려주는 값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도 이 값을 대표값이라고 해서 구해놨는데 이 대표값이라는 게 이쪽을 대표하지도 않고 전체적인 값을 대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특출난 애를 대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값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평균 대신에 다른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평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만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교재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교재 몇 년도 교재? 공구개정 교재. 공구개정 교재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우리 단원 테스트 시험지도 어디 거? 우리가 안 만든 거 저기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지금 그 개념 한 통 만든 출판사 어디 사나? 구주입의 산하에 있는 그 출판사예요.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데가 업데이트가 안 돼. 거기서 만든 또 단원 테스트 시험지라서 공구개정에 머물러 있어. 그래갖고 문제가 뭐냐면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라는 게 나와. 도수분포표가 뭐게? 어디서 들어본 건 같니? 도수분포표가 뭐야? 도수분포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50에서부터 뭐 60까지, 60에서부터 70까지, 70에서부터 80까지, 80에서부터 90까지, 90에서부터 100까지. 뭐 성적을 대략적으로 나눠 놓고 그거에 대한 그 학생 수에 대한 인원이 각자 있다면 합계 뭐 30명, 40명 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도수분포표라고 하는데요. 도수분포표에서 도수분포표라는 것 뜻이 도수가 분포하는 표,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도수가 뭐게? 그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크기, 별량의 개수, 크기가 아니라 별량의 개수. 학생 수 여기 몇 명이야? 그럼 그게 도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계급은 뭐야?
구간을 나눈 것을 계급이라고 해요. 그럼 계급의 크기는 뭐야? 어느 정도 간격으로 나눴는지가 계급의 크기가 되죠. 계급 값이 뭔데? 이건 알지 않나? 중간값을, 요 계급의 중간값을 이제 계급값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게?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해요. 그리고 나서 의 총합이에요. 분의 도수 총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얘가 평균인데요. 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냥 지금만 이렇게 왕만하게 X 칠 것까지는 없고 지금만 보고 이 정도는 구할 수는 있잖아. 그치? 구할 수는 있잖아. 못 구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도수분포표와 관련돼서 대표과과 3포도 문제가 아예 교과과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과과정에서 제외됐다보다 더한 게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든요. 뭐냐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원과 비례라고 하는 단어는 교과과정에서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교과과정에서 빠졌으면 이제 더 이상 그 공식이 나오지 않고 닮음으로 푸는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안내해줬어요. 그죠? 근데 지금 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학교에서 이 문제 내면요. 교육청에다 신고하면 벌금이에요. 네. 1호 개정이 되면서부터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B1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안 풀 수는 없잖아요. 안 풀고 싶은데 심지어 그 단원 테스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그냥 여기서만 잠깐만 기억해 놓읍시다. 잠깐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기억했죠? 계급값 곱하기 도수 그거의 총합이라고 지우겠습니다. 평균 문제를 풀 때 기억해야 될 거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총합과 개수가 필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총합과 개수가 필요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평균과 개수를 알고 있으면 총합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과 총합을 알고 있으면 개수. 즉 한마디로 3개 중에서 2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해요. 평균 문제와 관련됐을 때는 항상 총합과 개수 이렇게 3가지가 세트로 한 번에 나온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거기에 있는 거 개념 한 통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에서 대표값과 관련된 내용 평균이랑 얘기가 나와 있는데 도수분포표에서 라고 하는 건 뭐라고?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준 값이다. 옆에서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별량 3, 4, 6, 8, 9의 평균을 구하여라. 다 더하면 7, 13, 21, 30, 30을 5로 나눠주면 평균 6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 평균 구하기 아니다 5학년 때 나오나 어쨌든 그랬을 텐데 평균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서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혹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이거 혹시 알아요? 막 막대기 그려놓고 여기서 막 막대기 이렇게 그려놓고 평균 구해라 라고 하면 얘를 막 여기다가 여기 얘를 이쪽으로 두 개를 넘겨서 채워주고 하나를 뭐 해서 채우면 뭐 넓이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평균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33-2번 이번엔 도수분포표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20 1 뭐로 나누어준? 30으로 나눠준 값. 그죠? 이렇게 평균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4입니다. 거기에다가 멘트 꼭 적어주세요. 뭐라고요?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즉 평균이라는 값이 대표값에서의 대표값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어렵다. 그 용어 정리, 별량, 계급, 계급의 크기, 계급값, 도수, 도수분포표 나와 있는 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예제 33-1번. 점수의 평균이 78이래. 뭐 구하라고? 내가 지금 뭐 필요하다 그랬어? 평균이 나왔으면 뭐랑 뭐가 필요해? 별량 개수와 총합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식, 별량 개수.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A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는 B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이 78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저기 얼마냐? 195 더하기 420 더하기 저건 얼마야? 63 675 더하기 80A 더하기 190 380 더하기 270 더하기 190. 190 아니잖아. 잠깐만. 170이구나. 340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 합이 얼마라고? 78B예요. 그죠? 총합은 어떻게 구하는데? 평균 곱하기 개수로. 평균 곱하기 개수로 총합을 써서 지금 별량 개수와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거는 사실 네.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나옴직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A 마이너스 A 더하기 27이라고 하는 값이 B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계산하기 싫으니까 저기에다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80A 더하기 2090이라고 하는 값이 78B래요. 이렇게 두 가지씩을 좀 확인을 하시면은 계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냥 80 곱하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 쉽겠다. 78 곱하는 것보다 80 계산하시는 게 쉽겠네요. 8 곱하면은 8이 16에 16에 56이니까 2160 빼시면 얼마? 70 70이라고 하는 값이 2B B는 얼마? 네, 35 A는 얼마? 8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4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예제 33-2번. 동아리 전체 회원의 평균 나이가 18.6살일 때 남자 회원의 평균 나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33-2번 문제를 보시면 남자, 여자, 회원수, 나이, 평균 나이. 회원수가 30명이고 회원수가 20명이라고 할 때 여자의 평균이 18. 그 다음에 전체 평균 나이가 18.6이래요. 뭐? 전체. 회원수는 50명인데 평균 나이가 18.6이래요. 지금 내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평균 나이를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뭐랑 뭐? 총합하고 개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개수 확인됐어? 됐어.
그러면 총합 확인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뭐로 놔? 30A로 놔. 평균 나이를 A로 잡지 뭐. 그러면 자 여자 총합 나왔어? 나왔어. 얼마? 360이야. 맞지? 그지? 이해돼? 다음 전체 총합은 그럼 얼만데? 얼마니? 6, 3, 0, 3, 3, 4, 9? 930이네? 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총합이요. 내가 총합을 강조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전체 평균이 주어졌을 때 부분 평균을 구하는, 혹은 부분 평균이 주어졌을 때 전체 평균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엔 뭐가 중요하다고요? 총합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여 계산해 주신다면, 계산하면 얼마? 6, 5, 572라는 애를 30A로 계산해 주신다면 A는 얼마? 20, 19?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 개념 포인트 45에 있는 그 공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 공식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시라고요. 뭘 쓰기 위해서? 총합을 찾기 위해서 총합을 이용하는 공식이 그 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됐어요? 저기 개념 포인트 몇 페이지? 96페이지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개념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주의 깊게 볼 필요 없다고요. 그럼 밑에 있는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한번 해 보시고요.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특수한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야. 니네 반에 몇 명 있어? 저희 반에 20명 있어요. 평균이 얼마야? 90점이에요. 오, 잘하는데. 그러면은 100점은 몇 명이야? 100점 한 10명이에요. 15명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극단적으로 그런 값을 얘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또 다른 대표값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데 중앙값부터 설명을 할게요.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어디에 있는? 중앙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값을 얘기하게요. 가운데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n이라고 하는 값이 2k 플러스 1개의 홀수라고 한다면 얘는 몇 번째? k번째 별량의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예를 들면 5번째라고, k 플러스 1이군요. 죄송합니다. 그죠? 마이너스로 갈게요. 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 k-1이라고 하는 홀수의 개수를 정의했을 때 얘가 k번째 별량의 값이 중앙값이 돼요. 예를 들어 숫자 순으로 써놨더니 1, 2, 4, 5, 6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한다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말해요. 1, 2, 2, 3, 4라고 되어 있는 것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해요. 그냥 무조건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n이라고 하는 값이 2k 짝수에 있을 때 n은 k번째 별량과
k 플러스 1번째 별량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값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여기 봐봐, 이렇게 6개가 있어. 그러면은 중앙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4와 5 사이에 있는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얼마가 4.5라는 값이 중앙값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여기 1, 1, 2, 2, 3, 4라고 되어 있으면 중앙값이 얼마야? 2죠. 자, 여기서 하나 확실할 거는 뭐냐면 중앙값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몇 번째 별량의 값, 즉 별량이 주어진 별량에서 중앙값이 나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주어지지 않은 값이 별량 내 별량의 중앙 뭐라고 설명하지? 이거 설명해서 말로 설명해야 되게 애매한데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주어진 별량 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써 있을 텐데 아닌가? 저기 그 렉처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자료의 값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즉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 그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심의 위치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그죠? 극단적 값이 존재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때 중앙이나 최빈값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치우친 값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하면서 네, 설명이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 대표값은 최빈값을 보죠. 최빈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빈도가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최빈값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너네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게 취미가 뭐야? 라는 걸 물었을 때 아니면 혹은 다 누군가 하나씩 반드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좋아하는 게임이 뭐야? 아니면 좋아하는 꽃 이름이 뭐야? 좋아하는 과목 이름이 뭐야? 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니네 주로 신는 니네 신발 사이즈가 얼마야? 옷 사이즈가 얼마야? 라는 것들을 조사해서 쭉 썼을 때 최빈값이라는 건 뭐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자료의 값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자료의 값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방금 전에 예를 든 거와 혹시 앞에서 설명했던 거와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눈치챈 사람 혹은 글씨에서도 제가 차이가 나는데 혹시 찾은 사람 뭐가 다를까? 최빈값, 그러니까 평균과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의 차이점이 뭐야? 별량이고요. 자료예요. 뭔 말이야? 숫자로만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평균 또는 중앙값인데요. 그렇잖아. 좋아하는 꽃 이름이 뭐야? 라고 해갖고 그거 뭐 기억, 니은, 순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나?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에 비해서 최빈값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나온 자료의 값. 자,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이 뭐야? 그럼 그 뭐 평균 낼 거야? 아니라고.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뭐 혹은 옷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입는 옷 사이즈가 뭐야? 라는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온 값들, 자료의 값 자체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량이 아니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숨겨진 특징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별량이 아니어도 돼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골고루 나온 경우에는 최빈값이 없어요. 가장 많이 나온 값들만 최빈값으로 쳐요. 예를 들어 지금 1, 2, 3, 4, 5라는 5개의 별량이 있다면 최빈값이 있다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없습니다. 다 모두 똑같이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최빈값이 없어요.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하나를 적었어. 최빈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2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 4 하나가 더 나와서 최빈값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돼? 2, 4. 네, 두 개를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써서 또 하나 더 써서 얘기하면 이번엔 최빈값이 뭐야? 라고 얘기해야 돼? 1, 2, 4, 5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확인돼? 그럼 마지막 야 여기다 이제 3까지 딱 채워서 쓰면은 최빈값이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보통 여기서 낚이면 1, 2, 3, 4, 5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1이요, 1, 2요, 1, 2, 3이요, 1, 2, 3, 4요 없어요. 개수가 모두 다 동일하게 2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값에 해당하지 않아서 최빈값이 다시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는 게 최빈값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최빈값을 구할 땐 세야 돼요. 그래서 귀찮아요. 대신에 도수 분포표에선 좀 더 한 방에 볼 수 있습니다. 도수가 제일 큰 게 최빈값이 될 테니까요. 34-1번 이그젬플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반의 여학생 5명의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각각 38, 32, 40, 58, 25일 때 중앙값을 구하세요. 줄 세워봐. 줄 세워서 써봐. 뭐라고 써야 돼? 8, 25, 32, 38, 40 이렇게 순서대로 적을 수 있죠. 중앙값 어디야? 25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몸무게가 각각 58, 62, 93, 74, 60, 57 자 순서대로 적어봐. 57, 58, 60, 62, 74, 93 그럼 이번엔 중앙값이 얼마야? 짝수 개수 있을 땐 뭐 하라고? 가운데 2개를 더해서 평균을 구한 몇 점? 61kg 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네, 이그젬플이었고요. 34-2번 허리 둘레의 최빈값. 최빈값을 세는 방법은 네, 제일 쉽게 세는 방법은 그겁니다. 각각 몇 번 나왔는지 세시면 돼요. 28이 몇 번? 28은 3번. 하나, 둘, 3번. 29는 몇 번? 29는 4번. 29는 4번, 30번은 31, 32 하나, 26 하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최빈값은 얼마다? 29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예제 34번 뭐 하라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다 줄을 세워야겠죠.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1이 하나 1 다음 숫자가 6번이네요. 6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이 9번 나왔어요. 6이 9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9 있네요.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가 6번. 그 다음에 12. 12 3번. 그 다음에 23이 한 번. 전체 총 1이 한 번. 1명, 10명, 10명, 20명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 이거 평균을 왜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 더하기 54 더하기 54 더하기 30 더하기 23 20 계산하시면 평균은 108 54 162를 20으로 나눠준 값이 8.1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앙값은 10번째에 있는 숫자인 6과 11번째에 있는 숫자인 9의 평균값인 7.5라는 중앙값을 가지고요. 최빈값은 얼마? 6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평균이고요. 중앙값이고요. 최빈값입니다. 라고 할 때 지금 제가 뭐라 얘기했죠? 이거 좋아하는 선수의 등번호라고 했는데 평균, 야 나는 우리 반은 8.1번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미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뭐라고? 네, 등번호라는 고유한 값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할 수 없어요. 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로 구해요? 네, 자료의 값, 대표값으로 어떤 것이 제일 적절한가요? 최빈값이 제일 적절한 겁니다. 그죠? 별량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최빈값이 제일 적절해요. 이런 식으로 어느 타이밍에 무언가를 쓰면 되는데 별량 같은 경우는 주로 90% 이상 뭘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을 쓸 거다. 중에서 같이 혼합되어 나오는 문제들은 존재합니다만 중앙값만 물어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다음에 평균을 봤을 때 뭐가 존재하면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는 주로 중앙값을 씁니다. 최빈값보다는 중앙값을 많이 쓰고요. 최빈값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떨 때 나오느냐? 네, 이런 자료의 값을 의미할 때 주로 최빈값을 사용하는 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은 2개 이상인 그런 함정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일부러 조금 되게 천천히 나갔어요. 이렇게 천천히 나가도 8번까지밖에 없네요. 조금 더 나가야 되네요. 뒤에 상관관계가 쓸데없는 게 붙어 있군요. 아니네. 여러분 그냥 숙제 조금만 나갈게요. 저 오늘 진도도 안 나갈 거고요. 숙제 마무리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대신에 시험 끝나고 나서 진도 나가서 산포도, 산점도, 상관관계 요거 마무리 할 거고요. 지금 여기 개념 한 통 기준으로 98페이지 개념 한 통 기준으로 98페이지까지 유제 채워주세요. 유제 풀어주시고 반드시 개념 복습하고 문제 푸십시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념 공부를 하고 그걸 유제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비원교재로 넘어가서 89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비원교재 89페이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뭘 추가할 예정이냐? 최고득점 교재를 추가합니다.
최고 득점 교재에서 13개 13개 8개면 21개 16개 그래 거기까지만 하자. 스텝 2까지만 합시다. 132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 저 진짜 진짜 숙제 얼마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2학년 2학기 최고 득점을 132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 요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유제 좀 풀어주시고 개념 정리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유제 채워주세요. 촬영은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